안녕하세요. 라디오 브로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9살 여자이고요. 중견기업 디자인 부서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늦은 나이까지 결혼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언제 나이를 먹었는지도 모르게 살고 있었어요.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민폐였죠. 그러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저 혼자만 여유로웠지 저희 부모님은 아주 절 볼 때마다 시집가라고 잔소리셨어요. 저보다 2살이 어린 여동생은 벌써 시집가서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쑥스럽지만 저는 자칭 골드미스여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짝만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결혼을 바로 할 준비는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찰나 드디어 제 나이 37살에 짝이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가을이었는데 친구를 따라 테니스장에 갔다가 거기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제 친구가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러 다니는데 저한테도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저랑 남편의 테니스채가 바뀌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둘 다 솔로인 걸 알게 되었고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화학 박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화장품 연구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종착지는 교수가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본인의 목표보단 어머님의 목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했어요. 들어보니 남편의 어머니께선 본인 아들 박사 만드는데 모든 뒷바라지를 다 혼자서 하셨대요. 남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하나 남은 외동아들 박사로 한번 키워보자 라는 생각을 하셨고 부유한 외갓집에 도움을 받아가며 돈 고생 없이 남편을 가르치셨대요. 남편도 그런 어머니의 교육열에 고지고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대요. 남편이 말하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철이 좀 빨리 들었어요. 우리 집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아버지 없이 힘들어 하시니까 나라도 어머니 속을 썩이면 안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우울해하시다가도 제가 학교에서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오면 울다가도 웃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 박사학위까지 따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절 살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정도는 되잖아요. 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남편은 42살이 될 때까지 연애도 몇 번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본인 인생엔 공부랑 일 이렇게 2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요.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렇게 알게 된 게 사람이 속도 깊고 박사라는 타이틀에 잘난 척 하는 것도 없었어요. 남편 말로는 자기는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만 해도 빵빵 터지는 의외로 유머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한 3개월 정도 연애를 했을 때 저희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충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거침없는 성격의 저희 여동생이 언니, 근데 그 사람 혹시 무슨 하자 있어서 여태까지 결혼 못한 거 아니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여태까지 장가를 안 갔냐는데 전 그 소리에 기분이 나빠. 야,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무슨 하자 있어서 결혼 못하는 거니? 그럼 나도 하자 있어서 여태 결혼 못하고 있는 거야? 라며 말 좀 조심해서 하라고 성질을 팍 냈어요.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냐고 뭐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과 6개월 정도 연애를 했을 때 남편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본인 어머니 한번 뵈러 가자면서요. 솔직히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를 뵙기 전에는 굉장히 까탈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박사까지 만드신 분이고 본인도 그 연세에 여자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이시니 좀 어려운 분이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소탈하시고 풍채도 포근하셨죠.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너무 반가워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만 들었지. 이렇게 얼굴까지 보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어디서 이런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지. 홍 박사가 여태 한 일 중에 미애 씨를 데리고 온 게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라며 저를 막 반겨주시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어머님과의 첫 만남을 잘 가졌어요. 그리고 서로 결혼 얘기가 나와 저희 부모님과도 만남을 가졌고 저희 부부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저희 여동생도 남편을 보더니 저번에 본인이 말실수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서로 경제적 능력은 갖춰져 있기에 결혼 준비하면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저는 남편이 제 운명인 것 같다며 신나게 떠들고 다녔네요. 그리고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남편과의 연애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행동 하나하나에도 조심스럽고 저를 막대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를 신뢰하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작년 4월 저희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황리에 결혼식까지 마치고 며칠 뒤에 출발하는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신혼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과 첫날 밤을 갖게 되었죠. 저는 사실 남편과 6개월 동안 만나면서 만나는 기간도 짧았고 횟수도 적었기에 처음으로 같이 밤을 보내는 시간이었죠. 남편은 먼저 씻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도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남편이 나와서 저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처음으로 함께 맞는 밤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막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나이가 38이나 먹었지만 나도 여자는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혼자 피식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샤워를 다 하고 밖으로 나가니 남편이 안방에서 절 불렀고 방에 들어가니 와인과 몇 가지 안주를 세팅해 놓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수고스럽게 준비를 해둔 남편에게 언제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침대에서 마시면 불편하니까 우리 밖에서 먹고 들어와요. 라고 하니 약간 당황을 하는 목소리로 그냥 방에서 간단하게 한 잔 마시려고 했지. 긴장도 좀 풀 겸 해서.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마시자 하는데 기어코 방에서 마시자고 하는 남편의 성화에 그럼 뭐 알겠다며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기대 이야기를 하며 한 잔, 두 잔씩 와인을 마시니 술 기운이 조금씩 올라왔고 결혼식이 끝나서 그런가 긴장이 풀려 거사를 치르지 못한 채 그냥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잠에 들었을까요?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잠이 깼는데 아니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간 거지? 싶어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아니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용한 집안에 속닥거리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는데 저는 차마 그 방문을 열지 못했고 남편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건데? 내가 꼭 이런 일까지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랑 연애할 때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이제 나도 좀 숨 좀 쉬자, 응? 라고 하는데 저는 남편이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내가 결혼 허락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이 정도는 내가 검사할 자격 되는 거잖아. 근데 뭐?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이제 결혼했다 이거야 뭐야. 어떻게 네가 이 엄마의 말을 거역할 수가 있어? 어? 라고 하는데 엄마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다 끼쳤어요. 그리고 다리까지 막 떨려왔죠. 저는 무슨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새벽에 시어머니가 왜 저희 집에 왔고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싶었고 곧이어 아들 엄마가 좀 흥분했네. 화내서 미안해. 그러니까 엄마 이번에 딱 한 번만 확인하고 이제 두 번 다시는 확인한다 소리 안 할게. 엄마는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 아들이 뭘 하든 다 지켜봤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엄마 말 듣자.
라고 하는데 남편이 오늘은 미애씨 잠들었으니까 일단 돌아가. 나도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안 되겠어. 라고 하는데 지금 저 얘기가 누가 들어도 저희 부부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말인데 저는 참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었고 문 밖으로 나가니 세상에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제 모습에 기겁을 하는 남편과 무덤덤이 절 쳐다보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의 그 무표정에 더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그 두 사람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둘이 나눈 얘기가 지금 뭔 소리냐고 혼자 난리를 쳤죠. 그러니 남편은 어버버하며 자기 엄마만 쳐다보고 있고 시어머니는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시는데 제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와는 180도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얘, 이게 지금 동네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를 일이니? 아니, 내가 네 시어머니로서 아들네 집에도 못 오니? 라고 하시는데 지금 누가 그걸 말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나눈 대화가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했죠. 확인하는 건 무슨 소리고 이번 한 번만 본다는 건 뭔 소리냐고 하니 내가 애미로서 그거 볼 권리도 없니? 얘는 내 소유지 네 소유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전 순간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빨리 시어머니 내쫓으라고 했어요.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한다고 하니 본인 엄마한테 사정을 하며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고 나니 그제서야 나갔고 남편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며 오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길로 짐 싸들고 집에 간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니 남편은 자기 엄마가 약간 집착이 있다며 이제 당신하고 살면서 엄마랑도 서서히 거리를 둘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리를 둬서 될 일이냐고 난리를 쳤어요. 당신한테 완전히 속은 것 같다고 하며 집을 나왔죠. 그리고 차에 올라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신혼 첫날 밤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던 찰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 세아가 내가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마음이 좀 울적해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아 라며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을 테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우리 아들 혼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더 정내미가 떨어져서 그 길로 바로 친정집에 내려갔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건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내 인생을 저 사람들에게 바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 사람과의 연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날 밤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되려 하늘이 도와 이 정도에서 끝낸다 생각을 했어요. 전 그렇게 집 문제랑 이것저것 해결해야 될 게 있어서 그 사람과 만나야 될 일이 몇 번 있었는데 하도 이 사람이 저를 안 만나주려고 해서 제가 무작정 이 사람의 회사 근처로 찾아가게 됐어요. 그렇게 그 사람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몇 번씩 그 카페를 들락날락거리니 그 카페 사장 아주머니께서 제게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 전에도 몇 번이나 이런 적이 있었다네요. 그때도 어떤 여자랑 그 여자의 엄마까지 와서 대판 싸우고 갔다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언급하며 완전히 정신병자라고 어떻게 신혼 첫날 밤 신혼여행지까지 와서 그러고 지켜볼 수가 있냐고 니네 모자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가씨 제가 동생 같고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 남자랑 시작을 하는 건지 끝을 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끝을 내는 거면 단숨에 끝내세요. 제가 여기 회사 밑에서 카페를 12년 정도 했는데 저 남자 엄마라는 사람 보통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저 남자 입사하고 1, 2년 동안은 매일같이 같이 출근하고 우리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같이 퇴근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기어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생기더만 아가씨랑 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얼른 끝을 내세요 라고 하며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뭐가 그리 급했다고 이미 늦은 나이에 조금 더 알아보고 결혼을 할걸. 동생의 말을 들을걸.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사이코 같은 두 모자에게 하루빨리 벗어나게 되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위안을 삼고 있죠.
지금은 그 사람과 끝낸 지 1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남아 힘이 드네요. 이제는 두 번 다시 결혼 생각 없고 그냥 혼자 살려고 마음 먹었어요. 제 팔자가 결혼할 팔자가 아닌가 봐요. 결혼해서 애 둘 정도 낳고 옹기종기 살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겐 평범한 일이 제겐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결혼 준비를 하시거나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정말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브루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